가을비가 그친 저녁, 윤자는 바닥을 몇 번이고 쓸었습니다. 물걸레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마룻바닥엔 작은 먼지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들 성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 했습니다. 30을 넘기도록 결혼 생각 없다고 말하던 아들이 갑자기 이제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을 땐 얼떨떨했죠. 기쁜 건 맞는데 그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성우 엄마, 생선은 너무 굽지 마. 비린내 나면 냄새도 나고 우리 집 처음 오는 건데. 남편 남철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더 긴장한 거 아니야? 성우가 처음으로 데리고 오는 여자잖아. 어지간하진 않을 텐데 말이야. 남편은 반쯤 지루한 얼굴로 신문을 뒤적였지만 윤자는 부엌과 거실을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소갈비찜을 하고 된장국엔 감자와 호박을 듬뿍 넣었습니다. 겉절이는 손으로 무쳤고 정갈한 나물 반찬을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평소 아들이 좋아하던 진미채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상을 다 차리고 나서야 윤자는 앞치마를 벗고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묘하게 긴장된 눈빛을 확인했죠. 문이 열리고 성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온 여자는 긴 코트에 검은색 가방을 든 단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자는 반갑게 인사하며 나섰지만 여자의 첫인상이 어딘가 모르게 새침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멈칫한 말투.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표정도 읽기 어려웠습니다. 윤자는 당황한 마음을 숨기며 웃었습니다. 어휴, 먼 길 오느라 고생했죠. 긴장하지 말아요. 그냥 가족끼리 밥 먹는 거예요. 여자는 미소만 지은 채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앞에서 윤자는 반찬을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집에서 직접 한 거예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외엔 여자의 젓가락은 조용히 움직였고 숟가락은 딱 필요한 만큼만 떴습니다. 대화의 중심은 온전히 성우에게 있었습니다. 엄마, 미정이요 말수는 많지 않지만 따뜻한 사람이에요. 일할 땐 누구보다 성실하고요. 그래 보여. 조용한 성격이면 매사에 신중하고 좋지. 윤자가 아들의 말에 이어 장단을 맞춰줬습니다. 얼씨구나 하며 아들은 여자친구 미정의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민해서 낯가림이 심하긴 한데 적응하면 잘해요. 저한텐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윤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성우가 이토록 단단하게 누군가를 소개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속으로는 여자의 태도에 걸리는 구석이 있었지만 그 말에 더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여자가 먼저 나간 뒤 성우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저 결혼 최대한 빨리 하고 싶어요. 그래, 결혼은 둘이 좋으면 하는 거니까. 하지만 미정이란 친구는 좀 어려운 아이 같네. 그게 매력이에요.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엄마도 보면 알 거예요. 그날 밤 윤자는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얌전한 건 좋은데 정이 느껴지진 않더라고. 뭐 요즘 세대는 다 그런 건가? 성우가 좋다잖아. 우리야 그냥 옆에서 거들면 되는 거지. 그렇긴 하지. 우리가 가진 거라곤 그 아파트 하나인데 그거라도 내줘야지. 시작부터 전세살이 하게 둘 순 없잖아. 그 집 당신이 참 아꼈잖아. 아꼈지. 평생 모은 거니까. 그래도 성우한텐 뿌리 같은 집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며칠 후 윤자는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이 집에서 살게 하려고요. 미안해요. 세입자는 아쉬워했지만 곧 이사하겠다고 하고 아파트를 생각보다 금방 비워줬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하고 정든 공간이었습니다. 새 커튼을 달고 전등을 교체하고 벽에 페인트 칠까지 마친 어느 날 현관문에 성우미정이라는 작은 이름표를 붙인 뒤 윤자는 문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가 살 집이야. 잘 살아야 해.
그 말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윤자가 내어준 건 집이었지만 그 안엔 평생의 고단함과 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 남은 부부의 마음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성우의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예식장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하객도 많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얼굴들이 자리했습니다. 윤자는 아들의 턱시도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컸구나. 엄마는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성우는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키웠잖아요. 엄마 덕이죠. 그 말에 윤자의 눈가엔 금세 눈물기가 돌았습니다. 식이 끝난 뒤 며느리 미정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친척들이 다가와도 어색한 미소로만 인사했고 사진 촬영할 때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얌전한 것도 정도껏이어야지 인사받는 사람들 다 불편하겠어. 윤자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 거예요. 좀 더 지켜보자고요. 그 후 성우와 미정은 윤자 부부가 내어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집들이를 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성우가 사진 몇 장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커튼 바꿨어요. 이거 미정이가 고른 거예요. 사진 속 커튼은 무채색이었고 벽에는 장식 하나 없이 휑했습니다. 윤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밥 먹자. 우리도 한번 구경 갈게. 성우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좀 정리되면요. 아직 미정이도 피곤해하고. 며칠 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윤자는 전 부치고 나물을 무치며 며느리 좋아할 만한 반찬도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상 위에 사과와 배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얘네 오긴 오는 거야? 연락 없었어요? 없지. 성우가 한 번 문자 왔는데 생각 중이라네. 명절이 무슨 생각하고 오는 날인가? 얘네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윤자는 떡국을 끓이며 계속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초인종 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식탁에 둘만 앉아 떡국을 먹으며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섭섭하게 한 게 있나? 한상 차려놓고 기다리는 게 민망하다. 민망해. 윤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 처음엔 이해한다더니 나중엔 꼭 이렇게 속상해 하더라. 잘 못하긴 뭘 잘못해요. 잘 못할 만큼 만난 적도 없는데. 다음은 윤자의 생일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케이크를 들고 왔고 윤자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초를 불었습니다. 하지만 초에 불이 꺼진 뒤 윤자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핸드폰을 몇 번이고 바라보다가 결국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얼굴 봤어? 한 번쯤 데려오지 않을까 했는데. 윤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뭐 바쁘고 정신없고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는 게 편해. 그 말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주문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성우가 손에 꽃을 들고 서 있는 사진,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던 장면, 눈사람 옆에서 입이 귀에 걸린 채 웃고 있던 얼굴. 그 사진 속 아이가 지금은 자신에게 점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게 어쩐지 꿈만 같고 또 너무 현실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그 집을 너무 쉽게 내준 거 아냐? 아파트 하나였지만 우리한테 그게 전부인데 전부를 주고 나니 아예 부모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고. 윤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놓인 텅 빈 그릇을 바라보며 조용히 수저를 마쳤습니다. 텅 빈 그릇과 텅 빈 마음이 묘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자의 생일은 늘 조용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엔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날이 지나가는 건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성우가 중학생이 되던 해 작은 손으로 만든 색종이 꽃다발을 내밀며
엄마 생일 축하해요라고 말했을 땐 그날이 비로소 특별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성우는 해마다 작게라도 챙겼습니다. 손수 써온 카드, 알바비로 산 손목시계, 그리고 몇 년 전엔 집에 와서 직접 파스타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기억들이 윤자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죠. 올해 생일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날 밤까지도 혹시 몰라 머리를 말리고 잠옷 대신 니트를 챙겨 입었고 아침엔 일찍부터 반찬을 정리하며 혹시 찾아올까봐 문 앞까지 청소도 해두었죠. 하지만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다 되어 가도록 성우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자는 결국 먼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아들 오늘 엄마 생일인 거 알지? 별일 없지? 답장은 오후 7시 38분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미정이도 인사드린대요. 그 짧은 문장에는 이모티콘 하나 없이 점 하나만 덜렁 붙어 있었습니다. 윤자는 문자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정의 말은 문자에 있지도 않았고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이토록 허전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동네 친구 덕희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생일인데 그냥 넘어갈 순 없지. 이거 우리 집 큰며느리가 사주더라. 너 갖다 주라고 생신 축하드린다고 지난번 내 생일날 성우 엄마가 나 밥 사주고 했다고 고맙다고. 윤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남의 며느리도 챙겨주는 내 생일을 정작 내 며느리는 문자 한 통이 없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머리로는 서운해하지 말자를 계속 연습하는데도 마음은 내 마음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덕희야 너라도 있어서 내가 사람 대접받는다. 남편 남철은 간단히 저녁 생일상을 차려 먹고 잠이 들었던 터라 덕희와 촛불을 켜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윤자는 행복해야 할 생일날이었지만 답답한 마음의 얘기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윤자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끄고 나서야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덕희는 묵묵히 앉아 윤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지 뭐 괜히 기대 안 하려고 해도 결국은 바라게 되더라. 윤자는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야 명절도 생일도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괜히 서럽네. 다음 날 아침 윤자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미운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리도 갑자기 마주치니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윤자와 달리 미정은 휴대폰을 붙잡고 통화 중 윤자를 보자 놀란 듯 눈을 피했습니다. 윤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미정이네? 잘 지내니? 미정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윤자가 뭘 더 물어보기도 전에 미정은 그럼 먼저 가볼게요. 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돌아오는 길 윤자는 한참 동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트 비닐봉지 안에서 채소와 과일이 흔들렸고 마음속도 덜컥거렸습니다. 미정의 무표정한 얼굴, 눈을 피하던 그 시선. 그건 누가 보더라도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란 표시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며 윤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조용한 집안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거실에 앉아 TV를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안방에서 혼자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윤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그 옆에 앉았습니다. 성우한테 말할 바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우리 마음 좀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야 걔도 불편할 거고 우리만 더 서운해지지. 윤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 계속 기다리기만 해?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래, 기다리자. 우리가 준 게 집이지만 받길 바랐던 건 마음이었잖아. 그 말에 윤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고 윤자는 마당에서 텃밭을 손질하다가 황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 성우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한 손엔 봉지에 담긴 딸기 한 팩 그리고 뭔가 조심스러운 눈빛이 느껴졌죠. 엄마 시간 괜찮아요? 그래,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엄마 딸기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이따 아빠랑 드세요. 부엌으로 들어온 성우는 어색하게 손을 씻고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보며 이제야 우리 아들로 돌아왔구나. 그래, 무슨 일이 있었겠지. 이제부터라도 평소 같은 우리 아들로 돌아온다면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은 다 잊을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했었죠. 그리고 미리 끓여둔 미역국을 데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이야. 생일 지나긴 했지만 성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짧고 얇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차를 한 잔 따라주자 성우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건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윤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뭔데? 성우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말끝을 눌러 꺼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있잖아요. 신혼집으로 쓰고 있는 거 혹시 명의 바꿔줄 수 있을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윤자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찻잔이 작게 흔들렸고 남편은 그 순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대출이 필요해서요. 지금 미정이가 아니, 우리 둘 다 조금 힘든 상황이라서. 그 집이 담보가 필요하단 거니? 네. 잠깐만요. 이름만 바꾸면 돼요. 대출은 저희가 꼭 갚을 거고요. 아니면 엄마 돈 5천만 집 담보로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뭐가 바뀌는 건 아니고 나중에 다시 돌릴 수도 있고요. 윤자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성우의 결혼을 기뻐했던 날, 묵은 살림들을 닦아 신혼집을 정리하던 밤, 명절마다 손주 얼굴을 그려보며 반찬을 하던 아침들. 그 모든 기억들이 서늘한 공기처럼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성우야, 네. 몇 달 만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그 소리니? 내가 언제부터 우리 집을 내 것처럼 생각했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냥 현실이 너무 급해서 엄마 아빠라면 도와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도와달라고 한 건 우리가 아껴둔 마지막 재산이다. 윤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말투가 더 깊은 상처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집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도시락 가방 물고 미끄러지면서도 일 나갔던 시절에 장만한 거야. 아빠는 운전대 잡고 손가락이 다 갈라져도 병원 한 번 안 갔지 그렇게 우리가 모은 거야. 그 집을 너한테 줄 땐 우리 삶의 일부를 내어준 거였어.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자는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는 아빠랑 상의해서 다시 얘기할게. 지금은 아무 말도 더 듣고 싶지 않다. 현관문이 닫히고 성우가 떠난 뒤 윤자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선 느린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윤자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안방에서 조용히 나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봐. 그냥 평범한 아들, 평범한 며느리 그런 가정을 바랐던 것뿐인데. 남편은 조용히 윤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믿음 위에 다시 세워야 할 무언가를 두 사람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다녀간 다음 날 아침 윤자는 마루에 앉아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잦아든 뒤라 그런지 마당엔 잡초가 부쩍 자라 있었고 감나무 가지엔 연두빛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엔 여전히 어제의 말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명의를 바꿔달라.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밥을 다 먹고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윤자는 고개를 숙인 채 반찬 그릇을 치웠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이유불문하고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아들이 자리 잡을 동안 내어주고 노후자금으로 쓰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집이었죠. 평소 잘 오지도 않는 아들이 말한 것이니 안 들어줄 수도 그렇다고 흔쾌히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혼자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이 이미 담보 가능 여부로 상담하신 적은 있으세요? 윤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네? 최근에 방문해서 대출 한도랑 서류 관련 상담하신 기록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드릴 수 없지만 그 주소로요. 귀가하는 길, 윤자는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분식집, 문구점, 아들과 손잡고 지나가던 그 모든 곳이 지금은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내어주는 건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그 사랑 위에 조건을 먼저 얹은 쪽이 성우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찢어 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윤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음이 2번 울리고 나서야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아, 나야 혹시 시간 좀 괜찮니?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잠깐만 얼굴 보자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날 오후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둘은 오랜만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고 윤자는 고운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왔지만 목선이 굳어 있었습니다. 성우한테 얘기 들었다 명예 바꿔달라고 했다고. 네. 너희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성우 말로는 예전에 빌린 돈이 있어서 급하게 갚아야 한다던데. 내가 모르는 빌린 돈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구나. 내 아들 성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아는 거 없니? 미정은 컵을 만지작거리다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사실은. 결혼 전 친정 언니에게 대출해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완납독촉이 들어왔고 결혼자금으로 또 대출을 받아 사용을 한 게 엉친데 덮쳐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성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니? 아니 알고도 결혼을 하자고 한 거야? 네, 결혼하고 열심히 갚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뒤통수를 때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 탓을 할 수 있을까요? 윤자 자신의 아들 성우가 선택한 것을요. 그 집 우리 부부가 평생 손에 굳은 살 박이며 모은 집이야 알고 있니? 그냥 건물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야. 미정은 처음으로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미정아, 이게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니? 연락도 명절도 생일도 우리가 내준 게 집 하나였던 것 같니? 그렇습니다. 아들의 마음이었지만 윤자 부부의 마음속 평생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을 내어준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제일 소중한 존재 그리고 아들, 며느리 힘들게 하지 않는 신세대 시부모가 되자라고도 다짐했었죠.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끝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윤자는 자리를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 생각나는 게 부모라지만 어려울 때만 찾는 게 부모는 아니지 않니? 일단 아버지랑 성우랑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구나. 집으로 돌아온 윤자는 밤늦도록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얘기했어? 응. 며느리가 뭐래? 당신 내 얘기 듣고 충격받지 마.
윤자는 며느리 미정과 했던 얘기들을 남철에게 해주었습니다. 남철은 깊은 한숨을 쉬며 어두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윤자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사과 한마디보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태도가 더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꽤나 마음이 답답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윤자는 남편과 한참을 고민하며 얘기한 끝에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길게 울리다 끊겼고 몇 시간 후에야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생각 좀 하고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윤자는 직접 신혼집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한 끝에 벨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은 있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벨을 누르려는 찰나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윤자를 마주치자 놀란 표정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장 보러 갔었니? 아, 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얼굴도 좀 보고 지난번 너 얘기 듣고 할 말도 있고 해서. 성우는 집에 있니? 네,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미정은 시선을 피하며 말을 흐렸고 윤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같이 올라가 문 앞에 섰을 때 미정은 문을 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성우가 좀 예민해져서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민하다고 해서 문도 안 열고 연락도 안 하고 그게 예의는 아니지 않니?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조용히 닫혔고 그 안에서는 어떤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자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키울 때 이런 자신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 하는 거라는 말이 있구나라고도 생각하며 쓰라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날 밤 윤자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돌 때 아장아장 걷던 성우, 학교 운동회에서 상장 들고 웃던 모습, 그리고 군대 가던 날 울먹이던 얼굴로 짐을 들고 버스에 타던 뒷모습. 사진 속 성우는 윤자의 삶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이제는 문 하나 사이에 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왔어? 내가 따로 만나볼까? 아무래도 애들을 한번 부르자고. 진짜. 성우 이놈은 내내 속 한번 안 썩히던 게 결혼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네. 윤자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성우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 집 우리 명의로 그냥 두자.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윤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 집 붙잡고 싶었던 건 우리 노후 때문이 아니었어. 그냥 자식이 그걸 소중히 여겨줄 줄 알았거든. 윤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떡국도 차례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실에 앉아 평소처럼 밥을 먹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윤자는 스스로에게 묻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남편은 그 말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지. 애들 눈치 보면 더 늙어.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말이 사라진 아들과 며느리의 빈자리를 견디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말 없는 벽은 그대로였지만 그 벽 너머에 있던 자신들의 마음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더 이상 기다리거나 참는 게 아니라
이제는 놓아주는 연습이었습니다. 성우에게서 연락이 온 건 윤자가 아예 기대를 내려놓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뵙고 싶어요. 윤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언제든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윤자는 남편과 함께 근처 찻집으로 나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성우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없었고 손끝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선 며느리 미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윤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정이 빚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 거니? 왜 그걸 알고도 결혼한 거야? 엄마 아빠가 너무 화가 난 건 최소한 알고 있으면 상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었니? 그래, 어디 너 말 좀 들어보자. 성우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말문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미정이는 빌려준 잘못뿐이고 일이 이렇게 될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엄마, 아빠께는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같이 살면서 해결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마침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셔서 담보 잡고 빚 갚아주고 살면서 갚으면 되겠구나 생각도 했고요.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단 거야? 우리가 가진 거라곤 그 집 하나였지만 너희가 거기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전부였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성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자는 자리에서 조용히 서류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통장하고 도장이었습니다. 성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명의는 바꾸지 않을 거야. 대신 전세금 정도로 쓸 수 있는 돈이다. 너희 방식대로 살아라. 이 돈으로 전세라도 얻으면 좋겠지만 빚을 갚든 뭐라든 신경 쓰지 않으마.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엔 그 집 담보로 대출 받았다. 월세 놓기로 했어. 다다음 달 말일까지 집 비워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라. 남편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내린 최선이야. 지금 빚을 더 크게 지면 우리가 갚는 것도 힘들고 너가 만족하는 금액은 아니겠지만 나머지는 미정이가 감당해야 할 것 같구나. 우리로서는 왜 미정이가 결혼 전에 빚진 것까지 해줘야 하는지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오직 너 성우 너만 생각하기로 한 결론이니 나머지는 너가 결정하도록 해라. 평생 모아 마련한 윤자의 집. 그 집에 단 한 번도 들어가 살아보지 못했죠. 언젠간 꼭 한번 살고 싶었던 집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아들이 사랑하는 며느리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윤자의 행복이 깨어지고 월세로 놓고 그 월세로 아들에게 해준 전세금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최선이었습니다. 이미 60대 후반에 접어들어 큰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갚을 능력이 있는 게 어찌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미정을 저렇게도 좋아하고 있으니 부모로서 아들이 덜 힘들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 한 번뿐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두 번은 없다는 말을 아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성우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와서도 윤자는 담담했습니다. 성우 아빠, 우리 시장 들러서 장 좀 보고 가자.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고. 남편은 조용히 윤자의 보폭에 맞춰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안엔 결심이 서린 무게가 분명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윤자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내려놓자. 우리. 기대도 미련도 불안도 그냥 우리 노년을 위해 남은 거 잘 지키자.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식을 품고만 살아온 시간이 끝나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들 성우는 이따금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 계절이 바뀔 때쯤 날아오는 카카오톡 사진 한 장.
그 안엔 아직 어색한 침묵이 남아 있었지만 윤자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도록 운전대만 잡던 손에 책을 쥐는 게 어색했지만 윤자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마친 뒤 윤자는 안방 옷장을 정리하다 오래된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성우가 초등학교 시절에 쓴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꼭 돈 많이 벌어서 멋진 집 사드릴게요. 엄마, 아빠, 나중에 내가 효도할게요. 사랑해요. 윤자는 그 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접었습니다. 우리 성우 앞으로 잘 살겠지? 어렸을 때는 그 아이 나름대로 그땐 진심이었을 거야. 시간 참 빠르네.